다음은요. 이번에 여야 전당대회를 통해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확인이 됐죠. 여야 모두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당 쪽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차렷 경례 한번 해주세요. 차렷 경례. 차렷, 바쁘실 텐데 나오셔서 감사하고 네. 조만간 또 오시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부르지 마세요. 내 개인이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막 전화를 함부로 하고 그러지 마세요. 절차를 거쳐서 하세요. 비서실장 통해서. 자, 연락 안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곽상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브 권력자들에게 머리 조아리면서 정치할 생각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 내에서 강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현상에 대해서 박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동안에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이제는 어떤 임계점에 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양당의 전당대회를 보면 김어준 씨도 그렇고 전한길 씨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분의 영향력이 웬만한 이제 중진 의원들이나 당내 인사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저분들의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증의 대상도 되지 않고 평가의 대상도 되지 않고 심지어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근데 저렇게 당에 책임 있는 지위를 맡고 있지 않으면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확증 편향에 기초한 진영 정치 이거를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제는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온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는 곽상원 의원 같은 문제 제기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 이제 국민들과 정치를 매개하는 매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이든 시민사회든 언론이든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저게 이제 유튜브의 확증 편향을 통해서 좀 왜곡이 굉장히 크게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대적인 그런 이제 증오의 정치 같은 게 각 진영 각자가 이렇게 확산되고 상승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또 자극하고 부추기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는 조금 이제 정상적인 그런 비판과 평가와 또 이걸 이제 바로잡기 위한 노력과 이런 것들이 정당 안팎에서 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 문제 이제 곽상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정치인이 그 유튜브에 편승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유튜브 자체 이제 구독자라고 하죠. 100만, 200만이 넘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권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접근하는 게 무엇이 나쁘냐라는 또 반론도 있을 수 있고요. 정광재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유튜브는 현실이죠. 정치권에서 전혀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당 대표도 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에 취임 일성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당 대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사실상 어심이 명심을 이겼다. 그러니까 김어준의 마음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이기고 정청래 대표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유튜브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한이 커지면 이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함께 구비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증 편향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것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느냐. 지금 민주당에서 언론개혁이라고 해서 이른바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배상죄 도입한다 그래요. 근데 유튜브는 또 그 대상에서 제외했더라고요. 그 관련한 내용을 깊게 들어놓고 보면 결국에는 김어준 씨가 하는 방송이라든가 매불쇼 같은 이런 방송들은 이런 어떤 권력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 이제 구독자가 늘어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레거시 미디어와 비슷한 수준의 감독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는 거잖아요. 유튜브는 미디어의 새로운 한 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규제나 감독에 대한 그 사각지대가 있는 한 예. 저는 앞으로 이런 부작용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국민의힘 상황은 뭐 전환기 씨로 대표되는 그 유튜브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돼 왔었죠. 국민의힘 영상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수 후보의 마무리 인사 말씀입니다. 전환길 그 강사 같은 경우는요,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3일 이후에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혜성같이 나타났고 뭐 여러 집회에서 전환길 씨가 오시고 네.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뭐 90도 폴더 인사하고 하는 걸 제가 좀 봤는데 제가 그때 이제 30대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표현을 봐요. 굉장히 기괴하다. 보수 정당이 건강해지려면 그런 분들부터 끊어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 김용태 의원의 얘기로는 전환기 씨가 오면 중진 의원들이 가가지고 폴더 인사라고 하죠. 이제 허리를 많이 숙이는 인사를 폴더 인사하는 걸 보고 귀괴했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사실 전환기 씨 유튜브 시작하면서 뭐 판세를 뒤흔들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후에 전환기 씨 뭐 어떻게 하느냐도 한참 동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환길 씨가 이번 전당대회에 신스틸러가 돼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은 결국 전환길 씨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의 표의 결집을 활용하고 싶은 중진 정치인들의 욕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분들이 전환길 씨한테 자리를 깔아준 거예요. 그리고 전환길 씨를 통해서 그 지지층을 결집해서 전당대회에 임하려고 했던 거고,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평가가 이제 당의 주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그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더 어떻게 보면 좀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결국 뭐 김어준 씨하고 가깝다고 그동안에 평가돼 왔던 그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박찬대 후보를 꺾고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위력이 드러났는데 예. 다수의 구독자를 갖고 있고 그 구독자들을 통한 여론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그게 옳거나 대표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내지는 그게 성역이 되거나 비판의 금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정치인들은 그런 유튜브 정치를 통한 일종의 이제 확증 편향으로부터 절제와 균형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처럼 본회의에서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파시스트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최강욱 전 의원이 이 찍들을 한날 한시에다 묻어버리면 민주주의가 도약할 텐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주의자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쏟아내면 그 확증 편향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지층의 선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각광을 받는 이 구조를 저는 바꾸지 않으면 우리 정치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보고, 그 책임은 누구보다 정치인들한테 있다. 예. 거기에 편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발언은 경계해야 되고 비판해야 됩니다. 예. 그럼 정광재 대표 현실 뭐 정치를 해본 경험으로서 이게 상당한 유혹일 수 있죠. 구독자가 이렇게 많은, 그것도 자기 자당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많은 유튜브에 출연 요청이 온다면 상당히 유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 의원님 같은 생각도 가지고 있을 테고. 당연하죠. 저도 처음에 정치를 했을 때 이런 종편 방송 예. 나오기 어려울 때는 유튜브 방송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내 경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우리 당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보수 유튜버에 나가서 그분들의 마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나 실제 그 선거를 정당 대 정당도 치를 때는 그 영향력은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각 당의 대표라든가 강경 정치인들이 앞다퉈 이 각 진영의 대표적인 유튜브 채널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도 대형 유튜버가 됐을 때는 이제 그 권한에 맞는, 권력에 맞는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 자유나 뭐 유튜브의 표현의 자유, 이것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의 자유가 남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대형 유튜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규제의 틀 안에 들어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뭐 언론도 뭐 어떤 식으로든 그 의견을 낼 수 있죠. 그러면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시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은 정책이나 인선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유튜브 정치의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국민들하고 정치인들 간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과거보다 한층 그 거리가 가까워졌고 예. 정치권의 일종의 뭐 그 엘리트주의랄까요? 이런 것도 많이 깨졌고 이제 국민 눈높이로 정치인들이 많이 내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정도가 지나쳐서 확증 편향만 키우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좀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기존에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제도권 언론, 레가시 미디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제도권 언론도 확증 편향의 유혹에 많이 빠져, 그 알고리즘의 유혹에 많이 빠져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 언론 본연의 그런 권력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해야 되고 그런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좀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무엇이 의견이고 무엇이 선동인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기존 언론이 좀 충실히 해줘야 되고 정치인들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던 그런 이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 이것도 어떤 것이 합리적 규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방안들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